아니 일단은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 작가님께서 또 준비해주신 거는 또 다른 이제 주제가 있기는 있지만 또 이거 한번 또 주말에 또 핫했거든요. 뜨거웠거든요. 네, 요거 한번 제가 또 따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언급을 좀 드릴 텐데 이 김영웅 선수가 이 양동근 선수랑 같이 또 이제 어디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네. 야구 선수들이 가장 포착되기 무서워하는 곳에서가 어디냐 이제 술집에서 이게 포착이 됐는데 뭐 나중에 이제 구단 쪽에 이제 보도 자료 이제 해명이 좀 나오는 거는 이제 양동근 선수랑 또 이제 김경웅 선수랑 이제 네. 여자친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가볍게 이제 술자리를 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또 팬 여러분들의 이 카메라에 탁 이게 포착이 되면서 아니 내일 낮 경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제 초기에 글이 올라갔었던 거는 이제 밤늦게까지 자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가 올라왔을 때는 정말 무슨 뭐 새벽까지 뭐 사실 뭐 그런 예전에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 무용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 그 저기 선배 야구 아니 선수분들께서는 뭐 개영철 선수나 뭐 예전에 그 선배 선수들은 정말 뭐 짝으로 갖다 놓고 네. 뭐 술이나 맥주 뭐 소주 이런 거 짝으로 갖다 놓고 뭐 마시면서 그 다음 날 또 완봉승하고 뭐 이랬다 이게 뭐 무용담처럼 나오지만은 네. 뭐 지금 선수들은 그렇게 마시지도 않고요. 뭐 실제로 또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밤늦게까지 무슨 뭐 흥청망청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저녁 수준 뭐 그렇게 마신 거 뭐 그 정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김영웅 선수가 요즘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슬럼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맞물려 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아휴. 뭐 사실 김영웅 선수도 성인이고 그리고 어쩌면 직장인이잖아요. 사회인인데 그쵸. 그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조금 좀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모범적인 선수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즌 중에는 나는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된다. 뭐 탄산음료도 안 마신다.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런 선수들 뭐 롱런하고 또 그러는 거는 정말 뭐 미담이고 또 다른 선수들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좀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끝나고 또 이제 식사를 같이 또 하다가 또 이제 술 한 잔씩 또 들어가다 보면 뭐 저 반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이게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사이클이 달라요. 야구 선수들이 경기가 10시, 11시 끝나다 보니까 뭐 밤늦게까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도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쵸. 선수들이. 왜냐하면 경기 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 거고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물론 하긴 하지만은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슈비똥님 술 먹고 노는 건 상관없는데 다음 경기 못해서 욕먹나 봐요. 다음 경기 잘했으면 팬들이 맨날 술 먹으러 할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그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신 것 그렇긴 같아요. 하죠. 결국 네, 이제 맞아요. 야구 못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또 이런 자리가 또 이제 포착이 되고 야구를 잘했다 그러면 아 스트레스 풀러 갔나 보네. 옛날 롯데자이언츠 선수들 잘할 때는 어디 뭐 아무 술집이나 가면은 그 야구 팬들이 그냥 술값 다 내주고 그런다잖아요. 아 그니까요. 맞습니다. 휴가 주말 제외하고 회사 다니면서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욕 못하죠? HUH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운동선수들이랑 일반인들이랑 잣대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 좀 저는 얼척 없더라고요. 직업이기 전에 사람인데 음주 자체가 또 문제 있는 행위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고에스트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수 본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엮여서 또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훈련 관련된 루머도 있었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삼성 라이온즈 구단 쪽에서도 이제 김영웅 선수에게 또 따로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좀 조심할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인은 아니잖아요. 이제 공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이제 나란 일을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람, 뭐 약간 이렇게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 공인이면 저러면 안 되죠. 이런 이제 잣대가 또 좀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영웅 선수도 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 뭐 그러고 싶으면 야구 잘해라.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 부진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는 거는 뭐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글쎄요 이렇게 뭐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김영웅 선수도 이번 일 가지고 좀 많이 반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좀 더 이 김영웅 선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정신적으로 좀 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강민호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라든지 이렇게 팀의 베테랑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한번 제가 삼켰던 게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니, 네. 저도 이제 그 맥주 한잔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네. 뭐 안 보이는 데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또 이제 선수들이 야구를 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팀이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너무 지나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아실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댓글창에 요거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렇게 또 올리시지 말고 읽어라. 야 저거 하지 마.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내가 읽고 싶은 거 읽을 거야. 네. 하여튼 한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 잡담 이 두 번째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캐릭터 챔피언 중에 네. 그라가스라는 챔피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막 배치기 이렇게 하는 그 챔피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염경엽 감독 보고 이제 염라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빵 터졌는데 배치기 퇴장 요거 때문에 지금 상벌위원회 징계를 또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두산과의 경기 도중에 심판 판정에 또 격하게 항의하다가 욕설을 내뱉는 바람에 또 퇴장을 당했는데요. 퇴장 명령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영재 1루심에게 또 이제 배치기를 시전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감독 퇴장 및 심판 신체 접촉 상벌위 징계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면요. 2021년 8월 31일에는 이강철 감독이 심판을 밀쳐서 또 제재금 200만 원을 받았고요. 2021년 7월 4일에는 김원영 감독이 또 심판을 밀쳐가지고 또 제재금 100만 원. 2019년 7월 7일에는 이제 이강철 감독님 네, 이강철 감독이 이관왕이네요. 네, 성격이 불같아요. 이강철 감독 이번엔 또 이제 배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제재금 100만 원이었는데 아니 이게 사실 이 어떤 과정에서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이게 또 이제 이해를 못 하셨었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주환 선수가 이제 3루 쪽에 땅볼 타구를 때렸는데 이 3루 심이 저는 그 화면을 봤는데 이제 페어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염경엽 감독이 보기에는 파울 아니었냐, 파울 그런 시그니처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 뭐 이게 잘못 봤다고 볼 수 있는 것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파울 선언이 났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주자가 아웃되면서 그게 오히려 좀 혼란을 준 건 아니냐, 심판의 잘못된 시그널이 혼란을 준 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말이 오갔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한 거죠. 상당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배로 밀치는 장면은 좀 봤는데요. 특히 염경엽 감독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가슴을 가진 분인데. 뭐 머리를 가진 분인데 이번에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어쩌면은 그게 의도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요. 지금 방심하지 마라. 지금 팀이 잘 나간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팀에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염경엽 감독 만나면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파울 페어 선언과 심판진의 이제 볼데드 타임 선언을 두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동이 또 일어났었던 건데, 이게 이제 파울인지 페어인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염경엽 감독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감정이 좀 확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시전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놀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항의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딱 나가고 이거 아니에요? 뭐 이러신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화를 내셔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의도된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그 팀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오버된 액션을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 LG가 팀 분위기를 바꿔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건 결코 아니고요. 네네. 너무 좋지만 어쨌든 염경엽 감독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게 또 염경엽 감독이 그래도 곧바로 또 사과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루심이 이제 두 팔 이렇게 들어올린 거를 이제 LG 측은 파울 선언으로 이제 봤는데 심판이 이게 타임이라고 또 설명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 타임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이제 염 감독과 또 이영재 심판이 경론을 벌인 거죠. 염 감독님이 또 이제 험한 말이 좀 이제 나오셨고 또 배병두 주심이 또 염 감독에게 또 퇴장을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확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또 시전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뭐 정무적 강강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심판이 반대로 감독 밀치면 바로 해고되고 짐 싼다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지 오버액션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야구 경기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한 동업자잖아요. 결국 심판 그리고 뭐 감독, 선수들, 뭐 코칭 스태프 다들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뭐 정당한 항의 그리고 이제 뭐 신체 접촉은 사실 좀 없어야 되겠죠. 네, 뭐 사실은 이렇게 네. 뭐 물리적인 충돌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되는 건 맞고요. 오랜만에 정말 예전에 그 80년대 김응용 감독이라든지 네. 뭐 김진영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과격하게 항의를 하고 뭐 김동엽 감독은 아예 이 심판을 두고 배치는 배로 밀치는 이거를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배를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밀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강의라기보다는 그리고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김동엽 감독님이 그분이잖아요. 그 빨간 장갑. 그리고 빨간 장갑의 마술사 LG 옛날에 MBC 청룡 감독하셨고 초대 해트타이거즈 감독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해설도 하셨고 좀 예능 프로그램 초창기에 많이 나가셨거든요. 네. 뭐 토토줄 이런 데도 나가시기도 했었고 네. 그런 뭐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잘 밀칠 수 있나요? 뭐 이런 배치기 하는 걸 시범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니기는 네,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근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쨌든 이제 쇼맨십적인 측면에서는 네. 화제가 이제 될 만한 그런 포인트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또래 얘기를 해드리는 분들은 거죠. 야 오랜만에 저거 봐서 괜히 뭐 옛날 생각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고에스트님 5,000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 감독은 체급이 약해서 배치기 포스가 약할까?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이게 아까 제가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그 김응용 감독님 얘기도 또 해주셨고 이제 김동엽 감독님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응용 감독님 진짜 전성기 때 딱 보면은 그 심판 막 잡으러 막 나오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해요. 덩치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해서 항의하러 나오면은 나 같아도 빨리 퇴장시키고 도망가고 싶겠다 이 생각이 했는데. 김웅용 감독이야말로 그 항의, 거칠게 항의하는 거를 참 이 선수단을 휘어잡는데 잘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 감독님께서 저렇게 했다가 이거 튕겨나가시면 사실은 어떡하나. 이게 밀치면은 심판은 이게 프로텍트를 하고 다 있고 있잖아요, 그죠? 주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이 더 아프긴 해요. 어쨌든 근데 염기혁 감독이 뭐 과거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징계는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2021년에 이제 이강철 감독이 200만 원을 또 이제 벌금으로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2025년 아닙니까? 4년 지났으니까 요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물가가 많이 수준을 올랐잖아요. 이제 고려를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요런 이제 벌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벌금 나오면은 보통 이제 구단에서 좀 이제 이 처리를 해주거나 뭐 그러지 않나요? 사실 선수 본인의 아니면 뭐 코칭 스태프 본인의 진짜 완전한 실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뭐 그거는 공개적으로는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뭐 구단에서 많이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님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봉인가요? KBO 선수들도 혼란스러워했는데 관중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일본은 심판이 이런 경우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마이크 잡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없네요.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비디오 판도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혼란한 상황이 있었을 때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이제 감독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뭐 퇴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관중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중계를 보는 우리도 염경엽 감독 왜 화난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거는 이제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야 이제 정확한 사정을 또 알 수 있었다는 게 확실히 좀 이제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상황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KBO나 심판진이 조금 더 빨리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